네, 반갑습니다. 허준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건 사회 내용 하기 전에 복습 잠깐 하고 갈게요. 복습 내용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삼국시대의 성장 배경, 삼국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전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성장 배경으로는 크게 5가지가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제일 먼저는 청동시대, 고조선의 청동시대가 접어들고 바로 철기시대가 되었죠. 자, 이 철기시대가 되면서 무기도 만들고 우리 농기구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철은 다른 말로 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쓰는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곳곳에 아주 많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구를 만들면 굉장히 튼튼하기도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었죠. 그러니까 농작물도 그 농작물의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사람들이 좀 풍족하게 사니까 나라에서는 이제 돈을 걷어야 되겠죠. 조세, 세금을 거둡니다. 조세, 돈을 좀 내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성을 지어야 돼. 그럼 니 와서 일 좀 해. 강제로 노동을 착취하는 부역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자, 철기시대 이런 조세, 부역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공통점이 되는데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말도 안 듣잖아요. 그러면 법으로 다스려야죠. 그래서 율령도 각 나라에서는 반포합니다. 사람 기억나나요? 전쟁 중에 도망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물건을 훔친 사람은 2배로 갚는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법을 딱 정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자, 니는 이 지역에 이 일을 맡아라, 너는 저 지역에 저 일을 맡아라 하면서 행정과 군대도 생성되었습니다. 이 행정이라는 것은 이 행정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데는 뭔가 더 필요했어요. 바로 종교, 불교였죠. 이 불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한꺼번에 모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기억나나요? 다른 나라와 이것저것 교류도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삼국이 쭉쭉쭉 성장을 했고요. 다음, 우리 발전 과정은 각 몇 세기별로 각 나라가 중심지, 바로 공통적으로 차지한 곳이 어디였죠? 바로 한성, 지금의 서울입니다. 지금의 서울. 이 한성을 공통적으로 차지했었어요. 자, 먼저 4세기에는 백제왕 기억나나요? 근초고왕이었어요. 5세기에는 고구려가 전성기였는데 그게 소수리망, 불교 반포했고 법을 지었어요. 율령.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땅 엄청 넓혔죠. 그리고 장수왕까지 영토 확장에 힘을 썼습니다. 6세기에는 신라시대인데요. 신라 지증왕 때, 자, 우상국, 즉 울릉도, 지금의 울릉도를 땅으로 편입시켰고, 또 이어서 진황 때 굉장히 영토를 넓혔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은 바로 서울, 한성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왜 이 서울, 이 지금의 우리 수도인 서울을 차지하려 했을까요? 자, 먼저 그 이유는 이 농사 짓기가 굉장히 유리했어요. 농사. 바로 무슨 강이 있죠? 서울에는? 낙동강은 여기 경상도 쪽에 있는 거고,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 그 한강 유역이니까 평야가 쫙 펼쳐져서 농사 짓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그 교류하기가 편했어요. 그 당시 이 중국 지방과 굉장히 많은 이 오감이 있었죠. 오감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류하기가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 중심지에 있으면요. 바로 앞으로 쭉 나가면 중국이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어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이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농사짓기 그리고 다른 나라와 교류하는 거, 이 2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바로 이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공부하려 합니다. 근데 사람은 이제 신분에 따라 나눠졌어요. 오늘 말했죠. 신분에 따라 3가지로 나뉘었는데 기억나나요? 제일 먼저 제일 높은 귀족. 귀족 밑에는 뭐가 있었어요? 평민 밑에는요, 노비가 있었습니다. 자, 이 귀족과 평민, 노비, 아마 하는 일도 다르고 입는 옷도 다르고 잠자는 집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달랐을 거예요. 머리 됐네. 먹는 것도 달랐을 거예요. 자, 어떻게 달랐는지 오늘 그 생활 모습에 대해서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귀족, 그 당시 신분, 귀족, 평민, 노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귀족은 권력, 다른 말로 힘,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겠죠. 이때 이 권력이라 함은 바로 이 경제권, 다른 말로 돈이 많다는 말이에요. 돈.
그 다음에 명예, 지위, 이런 게 높은 사람이겠죠. 자,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과 이 나라 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우리 왜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하죠. 굉장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귀족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하는 그 지위가 굉장히 그 나라에서 높은 관리직에 있는 관리가 되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토지, 땅도 굉장히 많이 소유했을 거고, 그 땅을 농사 짓게 해주는 노비들도 굉장히 많이 소유했을 거예요. 땅과 노비를 소유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모이면 나라의 굉장히 높은 급들이 관리가 모이는 거니까 우리 나라의 중대한 일을 많이 결정하곤 했습니다. 나라의 중대한 일을 많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평민들이나 노비한테 안 시켰겠죠. 자, 다음으로는 평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민으로는 일반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거의 열에 한 7은 정도 평민이고, 한두 명 노비고, 마지막 한 명이 귀족, 이 정도 됐겠죠. 평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자,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자, 그거는 다음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아마 못 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다음 페이지 알아봅시다. 마지막 노비는 전쟁포로, 그러니까 우리 전쟁을 하고 나면은 적국에서 잡혀온 포로들 있잖아요. 니는 바로 노비를 그냥 넣어버려요. 그리고 범죄자들도 같은 경우도 노비로 포함되어 버립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놓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먼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우리 한번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은 신문에 따른 신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에요. 자, 신라의 왼쪽 위에 보시면 사람들이 콩콩콩 뛰어 올라가는 장면이 있는데, 이 설명은 신분에 따라서 오를 수 있는 관직의 등급이 달랐대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귀족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데 평민이 어떻게 귀족이 되든 간에도 그 신분에 따라서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 이런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직의 등급에 따라 달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 보시면 이 신문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옷이 달랐어요. 이 옷 보면 되게 의리의리하죠, 왼쪽 이 두 분은. 그런데 오른쪽 두 분은 뭔가 좀 허해요. 그렇죠? 옷도 달라지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신문에 따라서 살 수 있는 바로 집의 크기랑 모양, 사용할 수 있는 그릇도 달랐대요. 왼쪽의 귀족은 번지르르한 기와집에다가 옷도 때때한 기단 옷에 되게 금으로 된 그릇도 있었는데, 이 평민 보니까 초가집이 초가집. 옷도 좀 이상 후름한 거 있고 흙으로 만든 그릇이네요. 그렇다면 노비는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요? 정말. 자, 어쨌든 이 신문에 따라서 사람들이 오를 수 있는 관직의 등급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집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그릇까지 다르다는 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신라였고요. 신라. 그 다음 고구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제목이 무용총벽화의 접객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본이고요. 이것에 있는 곳은 중국 지안, 그 옛날에 그 국내성 그 위치였어요. 고구려의 수도. 자, 접객도는 집에 온 손님한테 음식을 대접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중요한 건 여기 확대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뭐냐면 일단은 뭐가 달라요. 대합해 보세요. 뭐가 달라요? 크기, 뭐의 크기? 사람의 크기가 다르죠. 사람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은 바로 뭘 나타냈을까? 그렇죠, 신문에 나타냈을 겁니다. 오른쪽에 앉아있는 이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되게 크게 그렸죠. 이 사람은 아마도 귀족이었을 거예요. 반면에 이 왼쪽에 뭘 모시고 음식을 가져오는 이 되게 자그마하게 그린 사람은 뭐였을까? 평민, 노비였겠죠. 아무래도 이 음식을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그 당시에도 생활 모습에서도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귀족은 크게 그리고 노비는 아주 작게 그림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표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귀족, 평민, 노비, 그들이 했던 일, 그리고 입었던 옷, 집, 음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족이 했던 일은 아무래도 나라에서 하는 관직이 많았겠죠. 관직.
관직 들으면 나라 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들이 입었던 옷은 비단 옷인데요. 자, 이 비단 옷에는 어떤 비단 옷이냐면은 일단 특징이 있었어요. 아까 신라 때 기억나죠? 관직의 등급에 따라 그 색깔이 달랐어요. 옷의 색깔이 다릅니다. 자, 이걸 적어볼게요. 이 관직 등급에 따라 옷 색이 달라요. 그러니까 옷 색을 보고 니는 귀족이지만서도 낮은 귀족, 나는 옷이 이거니까 귀족 중에서 높은 귀족,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들이 살았던 집은 어떤 집일까요? 아무래도 되게 좋은 집, 멋진 집, 화려한 집이겠죠. 화려하고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거예요. 맛있는 음식, 화려하고 좋은 집, 맛있는 음식, 뭐 당연한 소리겠죠. 그렇죠? 자, 다음 평민 가볼게요. 평민은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농사 지어야죠. 농사일. 세금 내려면 농사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민인데 농사일. 자, 그리고 이들이 입었던 옷은 비단보다 우리 뭐 삼배, 이 배라고 있는데 배로 만든 옷이래요. 배로 만든 옷. 먹는 과일 배 말고 안에 배자입니다. 배로 만든 옷을 주로 입었답니다. 허옇게 나온 옷. 자, 그리고 이들이 살았던 곳은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뭐 갈대 엮어서 만든 초가집. 그리고 먹는 것은 맛있는 음식 이런 것보다는 그냥 뭐 잡곡, 농사지어 먹는 뭐 보리, 뭐 조 이런 것들의 그 잡곡을 먹었겠죠? 미안해요. 잡곡을 먹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아까 평민들이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제가 물었는데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농사 지으면 이제 조세, 즉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부역, 나라에서 갑자기 뭐 성 짓는다고, 뭐 나라에서 뭐 짓는다고, 다리 짓는다고 막 오래요. 농사 짓다 뛰가야 됩니다. 그러면 세금도 가끔 못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살기가 어렵다. 평민들은 살기 어렸을 거예요. 자, 마지막 노비입니다. 노비는 말해서 뭐 할까요? 자, 노비가 하는 일은 귀족 땅에 농사 짓습니다. 농사 지은 거 지가 가져가나요? 못 가져갑니다. 그냥 농사 지어주는 거예요. 지어줌. 지 땅도 아닌데 지어주는 거죠. 자, 옷 아무거나 입어요. 주는 대로, 줍는 대로 입습니다. 집 어딜까요? 집 뭐 여기저기 사고 팔리잖아요. 사고 팔리는 게 노비인데 사고 팔리는 장소겠죠. 거기서 살았겠죠. 또 뭐 주인집 창고라든지 막 이렇게 막 옮겨 다녔을 거예요. 옮겨 다님.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지금보다는 참 살기 어렸을 것 같아요. 귀족한테는 참 좋았을 건데 평민이나 노비한테는 참 살기 힘든 그런 시절이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볼게요.